저금통에서 꺼낸 동전이 수북합니다.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을 떠오르게 하는 돼지 저금통 3개. 코로나19로 힘든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한 시민이 전주시에 건넨 기부금입니다. 이웃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시면서 저금통 3개를 가지고 오셨어요. 시민 여러분이 동참을 같이 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의 불안이 큰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이웃을 돕기 위한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단체들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기부에 나섰고 혈액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시민 3천여 명이 단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전주 한 병원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2천만 원을 기부했으며 적십자사는 자가격리자를 위한 응급구호품 600상자를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기 본인들 개인이 사용하시는 생필품들을 직접 보급을 좀 해드리고 그분들이 바깥 출입을 좀 자제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환자를 돌볼 사람이 턱없이 부족한 대구 경북을 돕기 위해 의료진도 나섰습니다. 전북 지역 공중보건의 33명이 대구로 향한 데 이어 공공의료원과 민간병원 의료진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의사회와 간호사회는 위생용품 수급에 비상이 걸린 대구시에 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대구나 경상북도가 뚫리면 곧 전라북도는 당연히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히 우려가 더 많이 되고 WHO에서도 재난사태를 봤기 때문에 이분을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이제 그 부분을 같이 도와야 되는. 어려운 때일수록 빛을 발하는 시민들의 나눔과 연대가 위기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섹션 뉴스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따뜻한 도움의 손길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텐데요. 위기 극복을 위한 나눔의 의미, 오늘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사무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많으십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하면 헌혈을 많이 떠올리기 쉬운데 네. 그동안에도 이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해오셨더라고요. 대표적인 사업이 있다면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금년에 대한적십자사는 창립 1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각종 크고 작은 재난 현장에서 이재민 구호 활동을 최우선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네. 마치 우리 KBS가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 지정이 된 것처럼 말이죠. 네. 물론 그 이외에도 취약계층 결혼 지원이라든가 또는 응급처치법 보급 또는 수상, 안전, 인명구조요원 양성이라든가 다문화 가족,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 지원 사업 그리고 청소년 적십자 RCY 활동 등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활동들에는 도내 4천여 명의 적십자 봉사원 그리고 8천여 명의 RCY 단원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가장 필요한 기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힘겨워 하시거든요.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데 특히나 자가격리된 분들이 있는데요. 구호용품, 응급 구호용품 지원 활동이 좀 가장 눈에 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 1월 20일 날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최초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 정부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이제 발령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적십자 전북지사도 지난 2월 24일부터 긴급재난구 대책본부를 확대 편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중에 생필품 구매 제한을 받고 있는 자가격리자분들을 위해서 맞춤형 응급구호품을 한 308세트 정도 현재 지원을 했고요. 또한 한 200여 세트 정도를 지금 비축해서 추가 지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3월 6일 내일이 되겠죠. 우리 도내 기업인 주식회사 하림에서 삼계탕 3,000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우리 도내 자가격리자 그리고 또 의료진 그리고 또 잉여분에 대해서는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진들을 위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삼계탕 드시고 좀 힘을 내셔서 또 면역력도 올리시고 자가격리됐어도 우울해하지 마시고 좀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런 감염병 때문에 사회적 취약계층이 곳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느끼는 어떤 피해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준비 중인 사업 혹시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범정부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커다란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특히나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염려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십자 전북지사는 도내 위기가정들을 선정해서 구호물품을 지원할 뿐더러 필요하다면 현금 지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다른 유형의 감염병 재난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염병 재난을 계기로 해서 감염병 예방 물품을 제작해서 비축해두는 일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하고 관심사가 마스크 아니겠습니까? 마스크 품귀 현상이 나날이 빚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와중에 수만 장의 마스크를 도민들에게 또 무료로 배포를 하고 대학생 적십자 단원들이 손수 마스크를 만들었다고요? 이 이야기가 참 궁금하네요. 네. 네. 지난 3월 2일 중국 상해시에서 한국총영사관을 통해서 대한적십자사로 마스크 50만 장을 기부를 했습니다. 아, 전국적인 네. 것이죠? 네. 상해시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부산, 그리고 전라북도 4개 지자체를 지정을 했고요. 네. 우리 전라북도에는 3만 매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전북도와협의회에서 지난 3월 3일 날 우리 도내 14개 시군에 보건소에 배달을 했고요. 네. 보건소를 방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스크 품귀 현상 때문에 대학 적십자 회원들이 필터가 장착된 면 마스크를 수제로 제작해서 네. 경남 합천에 있는 원폭 피해자 복지관 시설에 그 80, 90대 고령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곳곳에서 많은 일들 굉장히 도움을 주고 계시잖아요. 과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귀한 물품들을 어떻게 좀 확보를 하고 계시는지요? 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재난에 대비해서 응급구호품을 제작해 둔다든가 필요한 구호 요원들을 교육한다든가 이런 활동들은 우리 도민들께서 1년에 한 번 참여해 주신 적십자 회비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고요. 네. 현재 2차 모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발적이지만 네.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고요.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극복에는 향후에도 많은 재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주식회사 하림이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기부를 참여해 주셨고요. 이번에 우리 도민들, 기업 단체에서도 이 기부 행렬에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심리적인 불안감, 압박감 호소하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어떤 심리 상담을 비롯해서 이런 정신적인 부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전라북도와 적십자 전북지사는 지난 2016년부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재난 시에 그 이재민들의 어떤 정서 심리 안정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관련해서도 자가격리자들의 정서적인 지원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 수칙 등을 상담을 저희가 해주고 있는데요. 280에 5838번으로 네. 전화를 하시면 도민 누구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부나 지자체에 또 부탁 말씀, 또 뭐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신지요? 과거 2003년에 사스, 2009년에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또 지금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이 모두 다 감염병 재난인데요. 감염병 재난은 언제 어느 때든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감염병 예방은 개인적인 위생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기회에 정부나 지자체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상시에 개인 위생을 생활하는 캠페인을 한다든지 또는 감염병 재난이 발생 시에는 도민 행동 요령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나 지자체는 또한 위기경보 단계별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좀 홍보해서 도민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과도한
불안 심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처장님 다 같이 이제 지혜를 모아서 위기를 극복해야 될 텐데요. 마지막으로 도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염병은 특성상 감염원이 개개인의 사람입니다. 즉 절대적으로 개인위생이 필요하다고 보겠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부 캠페인에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혈액 확보의 위기 상황이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혈액은 인공적인 물질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헌혈집이나 단체 헌혈을 통해서 혈액 위기도 같이 극복하는 데 도와줄 네.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헌혈 동료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애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